안녕하세요. 아토즈 논술 명문대 B팀장 정현국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홍익대 논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 측에서 매해 발표하고 있는 지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살펴본 후에 이에 근거하여 어떤 학생들이 홍익대를 지원하면 좋을지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에서 2022학년도 선발 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논술은 총 379명을 선발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홍익대의 대표적인 학종 전형인 학종 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살펴봤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치로서 여전히 홍익대에서 논술을 중요한 수시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학과별 선발 계획을 살펴보자면 문과에서 20명, 법학부에서 24명, 경영학부 49명, 그리고 자율전공에서 여전히 38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음으로써 인원에 있어서 크게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3개년의 홍익대 논술 선발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논술을 감소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변화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은 역시 비슷하게 매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2020학년도에 21대1, 2021학년도에는 올라갔지만 28대1 정도에 수렴되는 그러한 경쟁률이고, 실제 논술 경쟁률을 확인하게 된다면 매우 낮은 수치로 경쟁률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 서울권 명문대들이 형성하는 40대1, 50대1 정도가 논술에서의 평균적인 경쟁률의 수치라면 홍익대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경쟁률이 형성되는 학교 중 하나인데요.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우리가 이러한 체크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까다로운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점에 낮은 경쟁률의 원인이 있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국수영탐 중 3합 7을 맞춰야 하는 그러한 학교로서 이전에는 3합 6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3합 7로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합 4 대학들에 비해서는 하나 더 과목을 신경 써야 하는 그러한 까다로운 수능 최저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바운더리를 다소 높이고 있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경쟁률 자체도 낮았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수능 최저 기준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수능 전에 논술 시험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낮은 경쟁률의 요인으로서 일찍 준비한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즉 논술을 탄탄하게 수능 전에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일정에 맞춰서 자기가 완성된 논술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서 이것이 역시 학생들에게 가장 큰 경쟁률을 낮게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건대 수능에 대해서 먼저 꼼꼼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 학생이 홍익대에 지원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논술을 초기부터 꾸준히 준비했었던 학생들이 다소 이른 일정에 이 논술을 완성해서 홍익대에 준비해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홍익대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 내신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논술 90, 교과 10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내신 반영 비율이고, 내신 5등급이 내신 1등급에 비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1점 정도, 6등급이 마이너스 1.5점 정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러한 내신 등급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등급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점으로 꽤나 유의미해지는 그러한 점수 차이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역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신의 의미는 크지 않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홍대에 있어서 논술을 지원하는데 어떤 논제가 나오느냐, 그 논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될 텐데요. 홍대의 논술은 인문 논술 공통으로 모든 이 인문 논술을 보는 학과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문 한 문항, 사회 한 문항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총 120분 동안 문항당 800자의 두 문항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로서 문항당 제시문이 한 서너 개 정도 나오는 무난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문항의 유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번에서 출제되고 있는 인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문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 제시문에는 특히나 어떤 개념들을 던져주고 가령 풍자의 개념들을 던져줬다면 그 뒤에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풍자 개념의 적용과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번 문항 역시 제시문 적용 및 분석의 문항이 출제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주제가 다소 달라져서 사회학,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특히나 그 사례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학, 경제학 개념들의 적용이 다소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해보자면 갈등론, 기능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준 제시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갈등론, 기능론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탐에서 많이 배웠었던 측면이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풀다 보면 오히려 틀리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문의 갈등론, 제시문의 기능론의 내용을 통해서 사례들을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실제 홍대에 있어서의 논술의 변별력은 바로 이 2번의 사회 문항에 있어서 개념 적용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가에 그 변별력이 상당히 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2022학년도 홍익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수능 전 시험 일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꾸준히 계속해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준비를 해서 논술 실력이 탄탄해야 수능 전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홍익대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반드시 탄탄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의 유형에 있어서는 논제의 유형에 있어서는 제시문에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특히나 사회학, 경제학의 개념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 사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2학년도 홍익대 논술 전형에 대하여 정현국 강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